캘리포니아주에서 이틀 연속 1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크게 늘어 재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LA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오픈 사인을 달고 영업한 업소들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야외 영업도 철저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3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혜택 대상을 크게 늘려 유학생들과 탈북민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동맹국들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노동부의 실업지표 악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주요 기술기업 주가 하락으로 2%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LA시 정부가 식당 등 비즈니스들이 내걸은 배너들에 대한 단속을 펼쳤습니다. 위반 업소들에게는 벌금까지 부과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이제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모두 12,040명. 1일 최고치를 기록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157명이 추가되면서 총 사망자는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주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하루 동안 2,0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처음 위반이 적발되면 최고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 위반할 경우 30일 동안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보건국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18,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음식점과 마켓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26곳의 식당과 마켓 1곳, 그리고 67곳의 기타 업소들이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아 강제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가 5일 연속 2,200명을 넘었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하루 동안 9,00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시 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배너들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에게는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인 업소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과 투고합니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배너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배너를 내건 비즈니스 업주들은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식당 업주는 허가 없이 배너를 내걸었다가 $356의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I do think that the city should have at least given us a warning to take down the sign prior to fining us, and to target small business owners and even large business owners during something like this is very unfair.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 업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티오 가이드라인은 인도에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파라솔은 영업이 끝나면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터와 선풍기, 그리고 사인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패티오 영업 장소에서 10피트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패티오 영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We will fine you if you're out of compliance. We will shut you down if we find you out of compliance a second time, and this must be taken very seriously. 패티오 영업 가이드라인은 LA시와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한인회가 3차 구호기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구호기금은 유학생과 탈북민 등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시작된 LA 한인회 코로나 구호기금. 현재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비즈니스 등에 총 $30만 넘는 금액이 전달됐습니다. LA 한인회가 3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더 늘었습니다.
서류 미비자와 저소득층은 물론 유학생 그리고 탈북민까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내가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EDD 혹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한인회 구호기금 당첨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달 17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당첨자에게는 $200의 마켓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네, 연방정부가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백신이 나와도 맞겠다는 사람은 57%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인을 위한 백신 확보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마지막 3상 시험을 앞두고 있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최종 승인되면 2조 3천억 원을 주고 1억 회 투여분을 우선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계약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other crucial step in our effort to develop, manufacture, and distribute a vaccine in record-breaking time. 코로나 방역에 사실상 실패한 미국이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시작해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와도 접종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는 의견은 57%에 불과했고 안 맞겠다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42%에 달했습니다. If a large percentage chose not to get vaccinated, then we would never get herd immunity.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2 years old, 2.5 years old, a child, a beautiful child, went to have the vaccine and came back and a week later got a tremendous fever, got very, very sick, now is autistic. 특히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 백신도 마스크처럼 과학이 아닌 진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가까운 글렌데일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40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 시는 첫 위반 시 $400, 그리고 2차 위반을 하면 $1,000의 티켓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3차 위반 시 $2,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들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타 메이사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코스타 메이사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00의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정부는 업소에도 같은 벌금을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 PCB은행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뉴저지 등에서 선발된 우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PCB는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모두 24명에게 각각 $2,500씩 수여했습니다. 오픈뱅크의 지주사 오픈뱅크옵은 오늘 2020년도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에서는 현재 이사진 전원과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재신임권을 승인했습니다. 제네시스가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형 GV80와 G80의 미주시장 출시를 올해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 모델 GV80와 새로운 디자인의 G80는 당초 이번 여름부터 미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미주 시장에서 두 신형 모델에 대한 사전 주문 예약 건수가 14,500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동맹국들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중국의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올린 트윗에서 다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른바 동맹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한 군사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주동 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당내 반대파를 겨냥해 반격 차원에서 올린 글인데 한국 등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동맹들을 대상으로 거듭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과용으로 방위비 문제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중국에만 혜택을 주게 될 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한미군 철수는 미중 간 극한 충돌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중국에겐 반가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에도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자제심을 내던지고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스파이 행위 때문이라며 다른 공간을 추가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응 조치로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내세운 중국 총영사관 폐쇄의 명분은 기술 탈취입니다. 정보 관료가 직접 나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미국 내 기술 탈취의 거점이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와 외교관들이 공항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간의 추가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And everybody said there's a fire, and I guess they were burning documents or burning papers, and I wonder what that's all about.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날뛰고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고 중국 정부는 주미 중국 대사관과 직원들이 폭탄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미국의 중상모략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针对美方的无理行径，中方必将做出必要的反应，维护正当的自身的正当权益。 다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관영 매체 편집장은 홍콩 미국 총영사관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서남부의 청두 미국 영사관도 폐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미국에 맞선 중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시점에 맞춰 맞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 악화와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 급락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31% 하락한 26,6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지난주보다 10만 9천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악화된 고용시장 상황과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 급락에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어제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제 795명으로 역대 최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200명 가까이 더 늘어난 겁니다. 도쿄가 366명으로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었고 오사카도 104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역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감염이 퍼지면서 사실상 일본 전역이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感染しないさせないをベースにですね行動していただきたいと. 이런 가운데 내년 7월 23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막일이 이제 1년 안으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잔뜩 가라앉아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고참 위원은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manage a year, but no more. I mean, even a year from now, we're only going to be 5 or 6 months from the Beijing Games. 일본 정부는 코로나를 극복해 내년 올림픽은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의로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폭우로 많은 피해가 났었던 중국 남부 지역에 또다시 홍수가 예보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산샤댐으로 가는 길이 폭우에 따른 낙석 사고로 차단됐습니다. 우회로를 찾아 접근했습니다. 산샤댐 바로 아래 지역입니다. 마치 파도가 치듯이 황토물이 거칠게 흐르고 있고 불어난 물 때문에 나무들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댐의 상황은 어떨까? 뒤로 보이는 게 세계 최대 규모의 댐 산샤댐입니다. 거의 모든 수문을 열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因为我做导游10年了，然后我是第一次看到这么大的泄洪，最多泄洪2到3天，但是今年大坝泄洪已经连续大半个月的时间了。 산샤댐의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쪽 기둥의 빗금친 부분 바로 아래가 최고 수위인 175m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그보다 15m 정도 낮은 160m의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 붕괴설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12,000개의 모니터 장비로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100년은 끄떡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산샤댐 바로 아래 인구 410만의 도시 이창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창시는 지난달에도 폭우로 도시가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샤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만약에 거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바로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은 되죠.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우로 중국에선 4,5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쯤 양쯔강 상류 지역에 올해 3번째 홍수를 예보했습니다. 산샤댐 수위도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이창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오늘 메이저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60게임을 치르는 초미니 시즌이지만 스포츠 팬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인 선수도 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김광현, 류현진, 추신수, 그리고 최지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요즘 메이저리그 야구가 각박해진 생활에 조금이라도 활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